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외교 국방위원회 명예의장이자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지도교수인 세르게이 카라가노프의 명문장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방은 영혼을 잃었고 러시아는 자신의 영혼을 유지하려고 한다. 제국을 묻어버린 나라가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글입니다. 카라가노프는 푸틴 대통령의 보좌역을 지낸 실력 있는 학자입니다. 미어시하이머, 글렌디센 같은 당대 석학들과 토론하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또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자지라, BBC, CCTV의 대담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는 러시아가 오늘날 문명의 전환기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간의 이념적 공백 끝에 러시아는 다시금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 외교정책 개념은 역사가 오랫동안 밝혀온 바, 즉 러시아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문명국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서구적 정체성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구에 대한 일방적인 취향은 순진할 뿐만 아니라 주권에 치명적이라는 알렉산드르 니에프스키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뿌리는 북동부의 숲과 대초원에 있다면서 현재와 미래는 유라시아, 태평양 세계에 걸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운명은 엘리트들이 쇠퇴하는 유럽의 낡아빠진 모왕이나 스스로를 재정의하려 애쓰는 격동의 탈자유주의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그러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러시아는 힘과 회복력, 그 이상과 통합의 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료주의적 이념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정책을 이끌고 다가올 다극화 시대 문명을 굳건히 지탱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국가적 이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꿈 없이는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뾰토르 대제의 근대화 사명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 소련의 산업화, 1945년의 승리와 우주시대까지 러시아는 미래에 대한 공통된 믿음으로 고무된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상이 사라지자 침체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이념적 중립을 유지해왔고 그 빈자리는 적들이 재빨리 메웠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자유주의적 가설들은 신념이 아니라 관성으로 인해 맴돌았습니다. 기술 관료 엘리트들이 일상사를 관리했지만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감히 제시할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국가는 우연히 건설되지 않으며 이념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지도자와 창의적인 엘리트들에 의해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꿈이 서구적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서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서구에 맞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 러시아를 서구의 세계관에 가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생각 또한 반서구적이어서는 안 되며 탈서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유럽의 분노한 그림자가 아니라 문명의 독립적인 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라가노프는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는 그 모델의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반대 의견을 억누르면서 다원주의를 설파하고 과주 정치와 관료주의 권력에 굴복하면서도 자유를 외치며 경쟁 국가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소위 민주주의를 수출한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위 민주주의라는 게 이미 러시아를 거부했다면서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광대하고 다민족적이며 핵으로 무장한 문명인 러시아에게 서구식 민주주의는 실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폭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강력한 리더십과 유기적인 형태의 대중참여, 즉 젬스토보 전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젬스토보는 알렉산드르 2세 러시아 제국 농노 해방 이후 설립된 지방자치의회 제도입니다. 원자화된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 뿌리를 둔 시민문화입니다.
카라가노프는 애국심 넘치는 엘리트의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지역 참여로 유지되는 리더십 민주주의는 러시아의 성격과 지리적 환경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단호함과 지적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시킨이 짜르에 대해 논쟁하면서도 조국을 위해 봉사했고 과학자들이 이념에 도전하면서도 핵 방어막과 우주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위대한 국가를 지탱할 수 없으며 러시아는 영적인 깊이 덕분에 지속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스토옙스키가 보편적 대응성이라 부른 것은 아시아의 꿈과 유럽의 합리성을 한 영혼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서구 문화가 정체성을 개인주의와 소비주의로 희석시키는 반면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단결, 의무, 존엄, 그리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카라가노프는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를 모두 거부한다면서 러시아 시민의 가장 고귀한 소명은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은 러시아에 살 수는 있지만 민족의 도덕적 공동체 일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강압이 아니라 문화라면서 문명은 시민들이 자신을 넘어 책임감을 느낄 때만 살아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전통은 획일성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존중한다면서 정교회는 러시아의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는 국가적 삶의 기둥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언어, 역사, 그리고 공동선에 대한 도덕적 헌신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은 러시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라가노프는 오늘날 러시아는 전쟁, 제재, 세계 불안정, 기술, 문명 경쟁 같은 단결을 요구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는 강력한 국가만이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푸시킨과 레르몬토프는 러시아에 봉사하면서 세계 문화를 흡수했으며 나치즘을 무너뜨린 영웅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뿌리 없는 국제주의가 아니라 뿌리 깊은 세계주의가 러시아의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이제 리버럴 글로벌리스트적 도구마에서 벗어나 세계 주권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반면에 테크노크라트, 초국적 기업, NGO가 운영하는 세계 정부라는 서구의 구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정부로는 전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수 없으며 심지어 자국의 단결조차 유지할 수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카라가노프는 바로 이 때문에 리버럴 엘리트들이 러시아를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자기네들의 도덕적 독점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카라가노프는 러시아가 서구가 버린 가치들을 수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신앙, 존엄성, 역사적 연속성, 부모와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유대감, 자신의 문화와 국가 정체성에 대한 권리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치들이 보수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꿈이 여러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명주권, 즉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권리, 방종보다 의무를 우선시하는 도덕적 영적 부흥,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민주주의, 실력의 바탕을 둔 애국심과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 육성, 문화적, 종교적 개방성과 획일성 없는 통일성, 유럽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와 태평양까지 러시아 땅의 연결성, 인류에 대한 봉사와 동질로 하는 세계주의에 맞선 다원적 문명 수호 등을 제시했습니다. 카라가노프는 러시아의 비전은 광활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륙을 연결하는 북유라시아 문명을 건설하고 다극화,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인간 중심적 발전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지배가 아닌 주권, 획일성이 아닌 조화, 고립이 아닌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미래 슬로건은 분명하다면서 러시아의 기원을 향해, 스스로를 향해, 태평양을 향해, 시베리아를 향해, 새로운 지평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침략, 농노제, 혁명, 세계대전, 그리고 이념적 붕괴를 딛고 살아남은 문명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거듭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영웅은 건설자, 군인, 과학자, 교사, 그리고 노동자라면서 러시아는 인종차별을 거부하고 돈이나 허무주의를 숭배하지 않으며 책임감 없는 사유는 공허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다시 한번 위대한 역사 순환의 문턱에 서 있다면서 과거를 재현하려 하지 않으며 문명의 운명을 성취하고 타인에게 영감을 주면서 자신을 지키고 정의롭고 다양한 세상을 건설하고 지구와 우주를 지배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그 단어의 모든 광대한 의미에서 보듯 그 꿈이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품위와 자신감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